아이고 이 어른 누구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때 이제 대법원장이 된 거 아니에요? 이명박 때도 이제 대법관으로 있었습니다만 양승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양승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동훈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밑에서 3차장을 하면서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실무선에서 작성하고 윤석열이 사인한 이 공소장을 보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등 단순 지시보고를 넘어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가 결재한 공소장입니다. 네. 자, 지금 수구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두 사람도 관여돼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날개가 달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또 한동훈이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서 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한동훈이가 3차장 검사지만 사실상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이가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하나만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그 기소까지 했죠. 기소한 이후에 이제 공판과 관련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 뒤에 돌아가는 내용을 잘 스크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었겠어요? 자, 이 한 가지 좀 재밌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서 장동혁이죠. 얼마 전에 서천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장동혁이 지역구라면서 장동혁이가 판사 출신이에요. 한동훈이가 100명이 넘는 판사를 소환 조사했거든요. 이 사법농단 수사팀장으로서 100명 넘는 판사를 소환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파견 판사였던 이 장동혁이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이 때문에 장동혁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반대했다고 해요. 야, 그 웃기잖아. 반대했던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고 그 비대위원장이 장동혁이를 사무총장 시켰어요. 여러분, 사무총장은 당의 행정적 대표입니다. 당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가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행정적 실무적 대표가 사무총장인데 그 사무총장을 세운 사람이 한동훈이란 말이야. 근데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려고 했을 때 장동혁이가 반대했다고 하고. 야, 이건 정말 참 웃기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동혁과 한동훈의 인연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100명의 판사를 소환 조사했잖아요. 여러분, 재판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들어오면은 검사들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피고 쪽 변호사도 다 일어나고 그 방청객도 다 일어나고. 이 법정에서는 갑이 재판장 판사고요. 을이 검사입니다. 을이 검사예요. 근데 사법농단 수사 때는 갑이 검사고 을이 판사인 것이죠. 피의자로 불려나간 이 판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청사에서 조사받고 나왔을 때 방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가로수를 부여잡고 우는 그런 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모멸감을 주고 또 모욕감을 줬는지, 그 치욕을 당했는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를 부여잡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 문재인 정권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은 어떻게 된 것이 재판마다 다 져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법률가들도 예측했는데 다 져. 판사들이 이 사법농단 수사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분노를 재판 결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그때 돌았습니다.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단한 그런 모욕감을 받았던 판사들, 그 판사들에게 공감을 해서였는지 그 뒤로 사법부에서 내리는 온갖 민사든 형사든 다 져. 김용민이도 문재인 정부 인사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기에 방송 출연이 다 차단됐던, 어찌 보면은 저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혜택받은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계속 내려졌는데 모든 판사님들이 연맥이려고 나에게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여간 좀 이상했어요. 근데 말이죠, 윤석열 한동훈이가 수사했잖아요. 물론 그걸 사법농단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그리고 검찰은 검찰 수사에 사법부는 협조하라.
이 지침을 내린 건 사실 문재인 김명수는 맞는데 수사 실무를 담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모욕감을 준 사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윤석열 한동훈이는 그 판사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고요. 조국 전 장관 재판 결과도 그렇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판결들이 줄지어 나오는지 말이죠. 아니 이놈들을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놈들이 저 우리 판사님들 모욕감을 줬는데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양승태가 그 뭐 책임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심 그 법원, 이번에 양승태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은요, 양승태의 47개 혐의에 대해서 몽땅 무죄를 선고했지만은 사법농단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1심 법원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와 함께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판사들한테 탈퇴를 종용하고 통합진보당 관련한 일부 사건에서 재판 개입을 시도한 정황.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라는 뭐 그런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승태가 직접 전화해서 했겠어요? 그 밑에서 일했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이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이제 곧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2월 5일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양승태가 몽땅 무죄가 났지만 일단 이 양승태 판결에서 사법농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면서 있었던 사법농단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임종헌이가 유관한 거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유관한 것입니다. 30개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1심 법원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게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을까?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양승태 허락 없이 그 임종헌이가 알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양승태는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 지시받고 법원행정처가 그랬다는 거예요? 임종헌이가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그 한겨레 기자한테 한 말이 있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와해 등 그 큰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 지시 없이 그게 이루어졌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법원행정처 의사결정 책임자가 대법원장이 아니라면 앞으로 법관들은 행정처의 지시나 결정을 따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 법원행정처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면은 법원행정처가 뭔데? 대법원장하고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의 그 어떤 결정과 명령은 대법원장의 명령과 결정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결정은 대법원장과 무관하다. 이런 판결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법원의 인사권을 독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양승태 씨. 게다가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장본인도 바로 양승태고. 아니 본 사람들이 느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사법농단에 관여해서 기소된 14명의 법관 가운데 6명은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나머지들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판사는 이민걸, 이규진,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만. 자, 이것도 그렇지만요. 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자들이 거의 모든 재판 과정에서 제19 감싸기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재판에선 예외 없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제한 없이 보장됐고요.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고요. 보십시오. 이게 언제적 사건인데, 박근혜 때 사건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지나서 이제 1심 판결이 났습니까? 방어권을 한정없이 보장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제19 감싸기의 결정판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조차도 임성근 전 판사, 이 사람 그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국회로부터? 근데 뭐 이 사람이 임기가 만료됐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의 범죄를 판단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가 검사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 못한다라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덮어버리지. 이럴 겁니까? 유죄 혐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 입증됐다면서 재판에 넘겼던 거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지고 항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 그래요 참. 나 사법부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분들은 뭐 인간인지라 뭐 때론 오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큰 줄기에서는 항상 법리와 양심의 기초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판사 출신의 이 법률가들 변호사들 만나면은 야 꿈깨 얘는 이렇게 나이브하게 살았어야 되겠니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